주인공은 환생하여 수계 마법을 익혔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가진 힘은 불사의 능력이다. 주인공의 꿈은 만생화를 누리는 것이었다. 그를 환생시킨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부터 주인공은 깊은 숲속에서 생존의 삶을 시작했다. 그래서 주인공의 만생활은 원하는 대로 느리게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이런 삶에 만족하고 있다. 인적이 드문 숲으로 보냈다. 집과 2달 분량의 식량도 준비해 주었다. 그리고 주변에 결계를 쳤다. 또한 친절하게 초급 마물과 식물도감을 제공해 주었다. 나머지는 주인공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주인공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수계 마법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주문을 외우지 않고 단지 상상만으로도 발동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다만 멋진 주문 외우기 단계가 없어 다소 아쉬웠다. 수계 마법이 생겼으니 자연히 음용수와 청소용 물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다. 하지만 유리의 문제는 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로 불을 지피우고 시도했다.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다. 하지만 반나절 동안 애썼지만 불꽃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하늘을 바라보던 주인공은 태양을 발견했다. 곧 집중 원리를 이용해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마음속으로 수분자의 구조를 상상했다. 동시에 열을 빼앗으려 시도했다. 곧바로 얼음 결정체를 성공적으로 얻었다. 다음에는 볼록 렌즈 형태로 만들었다. 불 붙일 물체에 초점을 맞췄다. 역시 쉽게 불씨를 얻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을 끓이는 데는 쓸 수 없었다. 얼음을 만드는 방식을 반대로 작용하기만 하면 된다. 목욕할 뜨거운 물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천사가 제공한 식량은 2달밖에 유지할 수 없다. 남의 음식만 기다리기 싫으면 사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주인공이 처음 연습한 것은 공격 마법이었다. 다만 물구슬의 위력이 정말 걱정이었다. 그래서 주인공은 바로 물줄기를 뿜어내는 것을 시도했다. 하지만 시도해보니 오히려 소변보다도 멀리 가지 못했다. 끊임없는 연습 덕분에 조금 모습이 비슷해졌다. 다음날 주인공은 다시 얼음 계열 마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물을 먼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기 중의 수분을 직접 응결시켜 얼음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응결된 얼음창은 생성 속도와 비행거리 모두 걱정스러웠다. 실전에서 사용하려면 꾸준히 반복 연습해야 했다. 어느덧 얼마나 많은 날과 밤이 흘렀는지 모른다. 주인공은 이미 순간적으로 얼음을 응결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비행 속도는 여전히 약점이었다. 그래서 주인공은 얼음으로 작은 칼과 나무 막대를 만들었다. 결합하여 초반 사냥을 진행했다. 어차피 남은 식량이 정말 얼마 없었다. 여러 번 수습 끝에 주인공은 강가에서 석영을 찾는 데 성공했다. 이제 태양이 없어도 불을 피울 수 있게 되었다. 계속해서 숲속으로 깊이 들어간 주인공은 마무린 마저를 만났다. 잠깐의 공포를 겪은 후 주인공은 재빨리 몸을 피하여 마저 위돌진을 피했다. 마법으로 도로를 얼음으로 응고시켰다. 성공적으로 마무린 마대지를 미끄러지게 해 넘어뜨렸다. 이어서 얼음창을 연속 발사했다. 마대지의 돌진 속도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쓰러뜨렸다. 주인공은 첫 사냥의 결과에 매우 만족했다. 하지만 마대지는 결국 적은 마물에 불과했다. 이겼다고 자랑할 것도 없었다. 마물도감에서는 2가지 특급 마물이 언급되었다. 하나는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용이다. 둘째는 출처가 불명인 악마이다. 만났을 때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날 주인공은 사냥 중에 암살자 독수리를 만났다. 적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주인공은 당장 얼음벽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었다. 결국 상대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 주인공이 발사한 수압은 상대의 가장자리조차 스치지 못했다. 다행히도 덕분에 상대가 방심하게 만들었다. 자기의 우위를 포기하고 급강하였다. 한 마리가 주인공이 순간적으로 응축한 얼음산에 충돌했다. 아쉽게도 주인공은 추가 타격을 날릴 시간도 없었다. 암살자 매가 다시 날아올랐다. 남은 단눈으로 주인공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본 후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렸다. 이전의 도망 때문에 주인공은 방향을 잃었다. 어느새 이상한 호수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신비로운 머리 없는 말과 머리 없는 기사를 발견했다. 그 이후로 주인공은 계속 사냥을 했다.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적인 적은 마물은 더 이상 주인공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심해의 거대한 문어와도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다. 끊임없이 다듬어진 수칼은 더욱 거대한 바위를 평평하게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주인공이 매일 밤 머리 없는 기사와의 훈련 덕분이었다. 처음 만난 이후로 주인공은 상대방이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 훈련을 조절하기도 했다. 이번 훈련 후 무두기사가 손에 얼음검을 맺혀 주인공에게 건넸다. 그동안의 훈련 결과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주인공은 검은새를 만났다. 상대의 외눈을 보자 주인공은 즉시 그것이 이전의 암살자 독수리임을 알아챘다. 진화한 후 복수를 하러 온 것 같다. 이번 검은새의 힘이 뚜렷하게 강화되었다. 주인공의 얼음벽에 맞서서 무사히 돌진했다. 게다가 마력을 사용해 무효화할 수 있었다. 주인공의 얼음벽을 직접 무효화했다. 심지어 원거리 공격인 번개 계열 마법도 습득했다. 하지만 주인공도 이번에 새로운 기술을 가졌다. 무두기사가 선물한 얼음 검은 상성을 초월할 만큼 단단하다. 검은새의 거대한 몸과 맞붙어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 전투 중 주인공은 예전의 기술을 다시 사용했다. 상대가 돌진할 때의 힘을 이용해 한 방의 검이 검은새의 몸을 꿰뚫었다. 전투가 끝난 후 주인공은 검은새에게 복수 행위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 또한 그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진화를 이룬 것에 깊은 감탄을 했다. 하지만 적은 적일 뿐이다.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 주인공은 결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인공은 붉은 용과 마주쳤다. 그리고 곧바로 주인공에게 물었다. 진화한 암살매를 만난 것인지. 주인공은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만약 그게 당신의 하수인이라면 이미 제가 그것을 죽였습니다. 붉은 용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주인공의 허리에 있는 얼음검에 매우 흥미를 보였다. 결국 이건 요정왕의 지팡이니까 주인공이 요정왕에게 매우 사랑하는 것 같다. 주인공은 붉은 용이 적대감을 보이지 않자 상대와 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이 친구와 루인이라는 새로운 친구와 작별했다. 2화 그가 물마법을 완전히 익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기 중의 수분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공에서 얼음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만겹의 얼음벽을 쌓아두고 물리 공격을 할 수 있다. 이 장면은 옆에 있던 모험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모든 마법 시전에는 주문을 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남주가 내뱉은 단어는 분명 주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구명자라는 생각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이틀 전이었다. 남주는 우연히 해변에 좌초된 배 옆에서 붉은 머리를 발견했다. 오랫동안 사람과 교류하지 않았던 그는 즉시 상대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가 붉은 머리의 이름이 아벨임을 알게 된 후 남주는 그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떻게 남주에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선 도시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근처에는 아무 마을도 없다. 10일 반경 안에는 반 사람도 없다. 아벨은 원래 오려던 배에 타려고 했었다. 그러나 남자 주인공이 그를 바닷가로 데려다 줄 때까지 배가 이미 두 동강 나버렸음을 깨달았다. 다른 피해자들의 시체조차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아벨은 먼저 루운으로 가서 동료들과 만나기로 했다. 남자 주인공은 인간 마을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전에 고룡이 그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다. 그가 있는 위치에서 북쪽으로 가면 아마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다. 아벨은 이를 알고 남자 주인공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싶었다. 결국 정확한 방향은 남자 주인공만 알고 있었다. 처음에 남자 주인공은 단순한 사냥 생활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세계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 전에 남자 주인공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는 호수 중앙의 무두기사와 마지막 작별을 했다. 상대방은 작별 선물로 자색의 로브를 선사했다. 보기에는 평범한 옷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남자 주인공은 매우 기뻐했다. 이건 어떤 재료도 없는 숲에서 남자 주인공은 입을 만한 옷이 전혀 없었다. 다음날 그는 초보자 보호구역을 떠났다. 그리고 아벨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숲을 떠나는 길에 이전에 남자 주인공과 지혜를 겨뤘던 마데지를 다시 만났다. 아벨은 금방 그의 뛰어난 실력을 증명했다. 소개! 강대가스! 남자 주인공 역시 예전과는 달라졌다. 오랜 훈련 덕분에 그는 손쉽게 일반 마법사 4배의 마력의 고마력 응축 빙창을 발사할 수 있었다. 몇 마리의 리자드맨을 쉽게 처치했다. 아벨을 크게 놀라게 하면서도 남자 주인공은 또 역시 손쉽게 얼음컵과 정화수를 생성했다. 상대방은 남자 주인공이 왜 주문을 외우지 않고도 마법을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남자 주인공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대충 넘길 수밖에 없었다. 아벨은 그런 상황을 보고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곧 두 사람은 평원지역에 도착했다. 시야가 점차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보기에는 평범한 돌이지만 사실 마수로 변한 것이다. 셀 수 없는 바위들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 그들은 사실 암석 마수의 소굴에 침입한 것이다. 이 마수는 매우 단단할 뿐만 아니라 매우 민첩하다. 한동안 공격한 후 두 사람은 돌괴물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대처 방법이 있다. 그 후 두 사람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마수를 모두 처치했다. 암석 마수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정은 매우 귀중하다. 그래서 그들은 약간을 전리품으로 수집했다. 여행하는 동안 두 사람은 상위 마수들의 전투를 목격했다. 밤에는 아벨이 지하 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다른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다. 역시나 남자 주인공의 강한 흥미를 끌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났다. 루엔성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뜻밖에도 필수 경로에서 식사 중인 비룡을 만났다. 일반적인 비룡은 최소 20명이 고급 모험가가 필요하다. 많이 생각하지 않고 주인공은 자신의 얼음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랜만에 강한 상대를 만났다. 아벨은 상황을 보고도 어쩔 수 없이 나섰다. 강대가스! 그들의 전투 소음은 더 많은 비룡을 끌어모았다. 결과적으로 모두 남자 주인공에게 땅에 박혔다. 비룡의 체내에 있는 마정석을 받은 후 두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마지막 산을 넘었다. 인간의 마을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